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는 기업 소상공인 개인 석세스 전문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3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책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 노하우, 위기관리 실패하면 삼성도 없다와 같은 이런 책들을 저술한 바 있고, 또 많은 기업의 시스템 경영 컨설팅, 정석 경영 컨설팅, 원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와 같은 그런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CEO 시스템 경영 실천의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많은 CEO들의 동참이 있길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스템 경영, 정석 경영 특강 16번째 시간입니다. 일상 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중간 관리자 역할 2배 업 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CEO 조찬 세미나 또는 기업에 출강해서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CEO나 중간관리자들 또 임원들 미팅을 해보면 항상 많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뭔가 중간관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좋겠고, CEO 이런 생각들을 뭔가 리더십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회사가 전사적으로 뭔가 활기차고 뭔가 성과 중심적으로 움직여지기를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CEO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저는 CEO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들, 그거는 중간관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CEO의 문제, 또 회사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뭔가 시스템 경영을 통해서 일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생산성 높게 컨트롤해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2배 업 시키는 그런 방법론, 노하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관리자의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관리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회사의 문제고 CEO의 문제고 회사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뭔가 인프라로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중간관리자가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임직원을 시스템 인재로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야 중간관리자뿐만 아니고 전 직원 일사불란한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시스템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일상 업무를 시스템화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일상 업무를 시스템화해서 어떻게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과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모든 업무를 물 흐르듯이 프로세스화하는 겁니다. 업종별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별로 모든 업무를 빠짐없이 물 흐르듯이 프로세스화하고 그런 업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로 이렇게 쭉 나눠서 모든 업무가 하나에 빠짐없이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부서 간의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경영뿐만이 아니고 회사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으로 맨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업무 표준화, 매뉴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설계되면 그 프로세스 흐름에 따라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가 만들어지면
그 단위 업무 하나하나별로 업무 매뉴얼화,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고참 직원뿐만 아니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도 그 매뉴얼만 보면 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 매뉴얼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업무 매뉴얼 체계는 그런 단위 업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로 이렇게 나눠서 단위 업무별로 모든 업무를 그 업무의 지침,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라. 업무 절차는 어떻고, 업무 수행 방법은 어떻고,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무 지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표준 시트. 그 단위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회사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는 양식, 폼, 시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빠짐없이 이제 열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뉴얼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부분인데, 이런 업무 지침에 의해서 또는 그런 표준 시트에 의해서 정말 업무를 잘한 고참 직원들이 실제 그 일을 했던 표준 사례, 이 표준 사례가 오프라인 내서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뭔가 저장이 되어서 신입사원뿐만이 아니고 업무 이동이 있어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될 때 바로 그 매뉴얼만 보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업무 사례, 업무 수행 사례, 이런 세 가지가 포함된 게 저희 비전꿈대학 시스템 경영진흥원에서 개발한 업무 매뉴얼 체계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일상 업무, 그 다음에 일상 업무의 시스템화, 업무 프로세스와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통한 모든 업무의 표준화, 매뉴얼화라고 하는 이런 최소한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틀 속에서 이제 시스템 인재 육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틀 속에서 중간 관리자도 뭔가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도 이제 막 들어오더라도 그 매뉴얼이나 일상 업무의 시스템 속에서 업무를 하게 해줘야, 그런 틀 속에서 중간 관리자가 시스템 리더십도 발휘하고, 또 중간 관리자가 그런 일상 업무, 주간 계획 실적이나 이런 업무를 부하 직원이 실제 하고 있는 업무를 수시로 이렇게 체크도 하고,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를 체크하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그럴 때 사내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되면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뭔가 지식 노하우도 전수하고, 또 부하 직원들은 체계적인 업무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틀 속에서 중간 관리자가 뭔가 시스템 리더십도 발휘하고 뭔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이런 시스템도 이루어지고, 또 부서 간의 부서장과 직원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때, 여기서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직 속에 뭔가 시스템 인재들이 넘쳐나고, 또 뭐 일개미라고 하는 정말 열심히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울타리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회사가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컨트롤하고 뭔가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매출 증대, 그 다음에 원가 비용 절감, 그리고 수익 극대화, 이 세 축이 기업 경영에서 스타트업 기업뿐만이 아니고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까지도 이제 이 세 가지가 개량적으로 뭔가 계속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가질 때 회사는 자연스럽게 순풍에 돛단 듯이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매출 증대, 원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도 주먹구구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붙어줘야 매출 증대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한 시스템 부분은 뭐 이번 강좌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스템 경영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영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거냐라고 해서 만든 책이 시스템 영업 노하우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고,
또 시스템 영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솔루션도 제가 개발을 직접 했습니다. 이건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기서는 매출 증대로 매출 증대도 주먹구기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뭔가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가 비용 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조 원가에서부터 뭔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면 이것도 주먹구기식으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자, 원가를 절감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시스템이 붙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바로 원가 비용 절감 시스템을 체계화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출 증대와 원가 비용 절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익 극대화도 결국은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매출 증대, 원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가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스템 어떤 범위 안에서 시스템 장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매출 증대, 원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가 주먹구기식 하는 회사는 한 해 한 해 지나도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경영 장착을 하고 나면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고 원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리고 성과 중심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회사가 활성화되고 1년, 2년 지나면서 시스템 장착과 정착을 통해서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틀 속에서 임원이나 중간 관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EO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 중간 관리자 역량 부족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또는 CEO가 이런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주고 나서 중간 관리자들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업무를 하게 할 때 중간 관리자 임원들의 역량이 2배뿐만이 아니고 3배, 5배 이렇게 업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 회사의 성장 속도라든지 뭔가 매출 증대, 원가 비용 절감, 수익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 인프라, 시스템 인프라를 통해서 결국 조직과 직원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강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많은 CEO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회사가 강자가 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다. 회사가 강자가 되지 않으면 직원들도 들어와서 1년, 2년 있다 그냥 나가버리고 정말 노하우도 쌓이지 않고 정말 어려움 반복하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강한 회사로 만들려고 하면 강한 회사는 매출이 증대되고 원가 비용 절감이 돼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 해마다 봉급도 좀 올려주고 뭔가 성과급도 주고 뭔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회사를 강한 회사라고 하는데 그런 강한 회사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인재 채용할 수 없고 또 그런 직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 잘하는 직원, 핵심 인재 만들기는 시스템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인사가 만사고 사람이 결국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직원들이 시스템 경영을 통해서 일 잘하는 직원의 습관이 쌓이도록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붙어줘야만 CEO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고효율 자율 경영, 조직에 의한 경영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우리 회사를 직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 일터다. 내가 봉급을 받아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 경제를 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뭔가 일을 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그 회사 절대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일터가 아니고 정말 꿈과 즐거움이 있는 삶터로 생각할 때 우리 회사를
정말 그 애사심도 생기고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생깁니다. CEO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원들 그냥 일만 부리는 그런 어떤 CEO가 아닌 정말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꿈과 즐거움을 심어주는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임직원과 경영자가 상생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때 우리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상 업무의 시스템화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중간 관리자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전 직원이 내가 진행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를 리스트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또 진행 상황들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매주 단위로 주간 계획 실적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그 시스템 속에서 직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퀄리티 높게 스피드하게 진행되는지를 중간 관리자가 수시로 체크해서 도와줄 부분 또 리더십을 발휘할 부분을 찾아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할 때 시스템 리더십 성과가 향상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CEO뿐만 아니고 중간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할 때도 구두로만이 아니고 뭔가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컨트롤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시 업무에 대한 이런 시스템화. 그 속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뭔가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 장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관리와 시스템 리더십. 프로젝트는 지식 서비스업뿐만이 아니고 뭔가 제조업에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주를 받아서 납품할 때까지 그런 어떤 과정, A 회사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B 회사로부터 뭔가 납품을 받아서 납품을 받으면 원재료 구매해서 그걸 생산에 투입해서 뭔가 기일 지켜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 이게 전부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프로젝트 개념이 됩니다. 유통업의 경우에는 뭔가 어디로부터 소매상이나 어디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그걸 또 납품하는 데까지 이런 과정을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 프로젝트 개념은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유통업, 서비스업에도 전부 통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 리더십을 발휘해 줄 수 있도록 할 때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이 2배, 3배, 5배, 10배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뭔가 일상 업무를 시스템화해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2배 업시키는 그런 요령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또 우리 시스템 경영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